바로 조국 전 장관입니다. 조 전 장관의 출마설이 식지 않으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부에서는 조국 전 장관 출마를 못 말리면 패배를 자초할 거란 우려도 나오는데요. 화면부터 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이 판단을 내리는데 3년 6개월이 걸렸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조국 교수는 급여를 받았어요. 계속 3년 5개월 동안. 그다음에 재판을 가지고 1심, 2심, 3심까지 가고 하면은 몇 년 동안 또 급여를 받는 거거든요.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윤 정부 심판이라는 프레임을 야당 심판으로 바꾸기 때문에 총선 패배를 자초할 겁니다. 우리가 대선을 왜 졌는데요. 대선 주자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헤매던 저 국힘에 대선 주자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조국 전 장관 나오면 국민의힘에 유리하다? 완전 유리하죠. 뭐 경남 양산, 뭐 부산 사상,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언급되는 곳의 의원이나 후보님들께서 제발 내 지역구로 와라 아마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요? 여당에서 서울대 측에 정확히 물어본 모양이에요. 조 전 장관이 직위 해제 이후 얼마를 받았는지. 대략 1억 686만 원 받았다. 환수 얘기까지 여당에서는 좀 하고 있습니다. 글쎄 뭐 저게 환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나 조국 전 장관은 지금까지 보면 본인이 뭐 형법을 전공한 법학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모든 법적인 수단은 다 쓰는 것 같아요. 지금 본인의 부인 그다음에 그 딸 조민 씨 지금 본인 보면 모두 다 3심까지 다 갑니다. 모든 법적 수단들을 다 씁니다. 자, 옛날에 본인이 남겼던 글에서 보면 처음에 의문만 드러났을 때도 상대방을 그렇게 공격을 했는데 본인은 결국은 모든 법적 수단을 다 써서 본인의 결백을 증명하겠다. 이제 이게 안 되면 나중에 양심의 법정이라는 게 있겠죠. 또 그걸 아마 호소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굉장히 서울대에 성급한 조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선을 조금만 바꿔보면 조국 전 장관 본인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은 무슨 죄입니까?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은요. 지금 벌써 몇 년 동안 조국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 데에서 강의 한번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로스쿨이 2년제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민정수석하고 학교를 갔다가 휴직하고 떠나 있으면서 한 번도 강의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지금 형법학 교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뭐냐면 이 서울대 같은 경우는 딴 데 가더라도 본인이 지금 이 전임 교수 TO를 잡아먹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 학생들은 항상 시간 강사한테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강의 들으면서 1억 600만 원은 또 조국 교수한테 지금 지급을 하는 겁니다. 학생들은 강의도 안 듣고 등록금도 내고 이게 무슨 학생들의 피해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조국 전 장관에 맞추지 말고 학생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는가 본인 혼자 때문에 그걸 문제를 맞춰야죠. 그리고 조민 씨도 마찬가지예요. 조민 씨 때문에 결국은 이 부산대 의전에 못 간 학생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데 조 전 장관은 그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학교 측에서 다 있는 거죠. 아니 요즘 의대가 얼마나 지금 경쟁이 치열합니까? 얼마나 지금 들어가고 싶은 학생들이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예. 그리고 본인 때문에 그동안 피해를 입었던 이 많은 걸 생각한다면 본인이 저렇게 성급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좀 염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1억을 받았다. 직위해제 이후에. 노덜 교수님.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지금 어쨌든 조 전 장관이 곧바로 불복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 또한 또 최종 징계 확정까지는 소송이 또 이뤄지면 시간이 걸린다. 그럼 또 그때까지는 일부긴 합니다만 서울대로부터 또 급여를 받는 건 아닌지 뭐 이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글쎄요, 파면제에 대한 뭐 이의 신청을 하겠다니까 뭐 저걸 일부에서는 뭐 항소라 그러는데 항소는 아닌 거고 지금 나온 것처럼 교원 소청심사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일종의 행정심판이고요. 거기서 기각되면 이제 또 소송으로 갈 수 있는데 소송도 뭐 이제부터 1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 2, 3심 따로 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저기처럼 교원 신분을 유지하려면 파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야 일단 교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건 지금 사실은 뭐 너무 성급하다 그러는데 징계 절차와 사법 절차는 전혀 다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법 절차에서 결론이 안 났더라도 그 학교 자체에서 얼마든지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징계를 하려면 사법 절차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날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징계의 의미가 없는 거죠, 전혀. 그러니까 징계 절차는 분명히 별도로, 사법 절차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 조국 교수가 현재 뭐 파면 그 결정이 났지만 얼마든지 본인의 어떤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이의 제기할 절차가. 그러니까 하되 저는 뭐 글쎄 법원에서 1심 판결이 이미 징역 2년 결정이 나왔지 않습니까? 판단이. 그러니까
그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까? 그 부분은 조금 의문이지만 예. 어쨌든 그런 법적 절차가 있으니까 본인이 그걸 뭐 밟는 거야 어다고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거니까 그건 조금 기다려봐야 하는 뭐 일부에서 월급을 그때까지 받을 수 있다 없다는 좀 더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집행정지 신청을 파면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법원이 받아들이면 그것도 일부 가처분 신청 같은 그렇습니다. 그런 비슷한 그러니까 거예요. 일종의 가처분 신청처럼 되니까 그것도 만약 그렇게 그 절차를 다 밟는다면 네. 이 징계 문제도 결정 날 때까지 1, 2, 3심까지 가야 되니까 수청 심사를 알겠습니다. 거쳐서 예. 부지하 세월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여당에서는 어쨌든 1억을 다시 돌려받아야 된다. 조 전 장관으로부터 뭐 이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민주당 소속의 조승현 부위원장님, 민주당 내부에서 진짜 조 전 장관 출마 설에 대해서 이러면 큰일 난다. 총선 출마 뜯어 말려야 된다는 분위기가 진짜 있긴 있습니까? 있긴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 합니다. 뭐냐면 우리 민주당 당원 입장에서는 사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여론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입시라든지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 잘못된 관행인데 어떻게 보면 시범 케이스로 해서 아주 과하게 처벌을 받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동정심이 있는 부분이 있죠. 지금 서울대가 문제가 됐지만 서울대 같은 경우에도 서울대 교수 중에서도 자기 자녀 입시 관련해서 그렇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교수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정 여론이 있는 건 사실이고 민주당 특히 이제 국회의원 입장에서 총선을 앞두고 걱정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에 조국의 강을 건너니 못 건너니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민주당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조국의 강을 건너는데 조국 강을 못 건너고 있는 이유가 그런 거죠. 사실은 민주당 국회의원들 아니면 민주당 민주화 세대 우리 민주당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이 맞아야 할 도를 조국 장관 혼자 그 도를 다 막고 있다 보니까 동정심도 있고 그렇지만 이 강은 건너야겠는데 총선을 앞두고 그 강을 건너야 되는데 참 딜레마인 상황이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조국 전 장관의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은 민주당이 이 강을 건넌 민주당이 너무 낡았기 때문에 과거의 기준과 지금 세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딜레마를 맞이한 것이고 그것을 고치지 않고는 강을 건너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 나오는 것이죠. 시나리오 하나만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제가 일부에서 듣기로는 민주당 간판 달고는 조 전 장관 출마 못하게 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총선 출마하게 하더라도 만약에 총선 출마를 한다면 어느 지역구든지 일단 무소속으로 조 전 장관 출마를 좀 같이 한 다음에 민주당 의원들을 자연스럽게 그 지역구에서 좀 낙마시키는 시나리오까지 누군가는 짜고 있다는데 그것도 사실인 겁니까? 근데 그건 말 그대로 시나리오고 예. 그건 어떻게 보면 호사가들이 하고 싶은 얘기지 당 지도부가 그런 계획까지 짤 여력도 없고 예. 그렇게 한다고 해서 뜻대로 되지도 않고 괜히 그런 계획을 짰다가 논란만 되고 구설수만 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 좋아하는 분들의 어떤 시나리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호사로부터 말을 들었나 봅니다. 근데 이제 왜냐하면 네. 조 전 장관 출마가 그만큼 주목을 많이 받으니까 벌써 뭐 지역구 어디 나간다, 누구랑 붙는자 얘기까지 나와서 한번 민주당 내부 기류를 한번 제가 직접 여쭤봤습니다.